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에서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벼수확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큰 자연재해 없이 일조량이 풍부해 작황도 좋다고 합니다. 수확하는 들판에 박상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포항 장기면의 한 들녘. 더위가 지난 가을의 문턱에서 콤바인이 굉음을 내며 벼베기에 나섭니다. 누렇게 익은 벼들이 고개를 숙여 수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콤바인이 훑고 간 자리는 황금빛 들판이 사라지고 바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번에 수확한 벼는 조생종 조평벼 품종으로 지난 5월 17일 모내기를 한 지 110일 만에 수확입니다. 올해는 큰 자연재해 없이 일조량이 풍부해 작황도 좋아 쌀알이 더 많이 연글었습니다. 작황은 농사 짓기는 올 같은 작황이 없지 싶습니다. 대풍입니다, 대풍. 이번에 수확한 햅쌀은 2톤가량으로 도정 작업을 거쳐 추석 대목 전에 2kg당 6,000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벼 여무는 시기에 맞춰 물관리와 적기 수확 지도 등을 통해 쌀의 품질과 생산량을 높일 방안입니다. 또 농기계와 항공방제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행히 이 가뭄이 거의 없고 태풍도 효자 태풍으로 지나가서 올해는 풍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수확기에 부족한 일손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확물 처리에 저희들이 이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포항시 벼 재배 면적은 약 7,500헥타르로 4만여 톤의 쌀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스코에서 빚어진 각종 비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성진지오텍의 비정상적인 지분 거래가 성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동양종합건설에 해외 공사를 몰아주는 등의 특혜를 주는 데 관여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포스코 캠텍의 협력업체 TM테크를 압수수색해 매출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포스코 캠텍이 TM테크의 일감을 몰아주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 일부가 유력 정치인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이 포항시 인사 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포항시로부터 인사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보충 자료를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에서 최근 단행된 인사와 관련해 규정 위반 여부 등 인사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최근 이루어진 4, 5급 인사에 불만을 품은 직원이 감사원에 투서를 넣은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주시의 실내 빙상장 건립 계획에 대해 시의회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건립비만 200억 원에 이르는 데다 운영비도 매년 10억 원이 필요해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실내 빙상장 건립 예정지로 선정한 보문단지의 헬기장터입니다. 200억 원을 들여 폭 30m, 길이 61m의 아이스링크와 300개의 관람석을 갖출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반대 입장입니다. 우선 경주시가 예상한 운영 수지 분석 용역 결과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연간 27만 명이 이용하고 대관료 등을 합쳐 20억 원의 수입이 발생할 거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매일 평균 700여 명이 빙상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인근 포항의 경우에도 적자를 겨우 면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 전망치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빙상 인구가 거의 없고 관광객 유치 효과도 미지수인 상태에서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계획들 자체가 정말 좀 졸속적이지 않습니까? 빙상장 만들면은 100에 100사람 물어보세요. 다 적자 난다고 하지. 또 빙상장 건립비의 50%를 국도비로 지원받지만 나머지 100억 원을 시비로 충당해야 하고 운영비도 매년 10억 원씩 들기 때문에 열악한 경주시의 재정 여건상 부적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모라고 해서 당첨돼가지고 한번 당위성으로 그 예산을 받아 끝이 나는 것도 몰라도 향후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경주시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빙상 인구가 크게 늘게 되면 경주가 경북을 대표하는 동계 스포츠 거점 도시가 될 거라며
사업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2018년 이후에 경상북도에 대표되는 어떤 그런 빙상 그런 스포츠의 메카가 경주가 선점할 수 있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경주시는 국비 지원의 이점과 관광 개발 효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예산 낭비와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식수로 쓰기에 부적합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상수도 시설이 경북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소규모 급수시설 1,300여 곳 가운데 음용수로 부적합한 경우는 1,175곳으로 전체 1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가장 많았는데 소규모 급수시설은 급수인구 100명 미만이거나 일일 공급량 20톤 미만인 시설로 전국적으로 24만 2천 가구, 55만 7천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관 수가 정원보다 많이 모자라 치안에 공백이 생길까 걱정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최대 규모의 신임 경찰이 충원되면서 대구 경북에서도 이런 걱정이 일단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변에 식당과 유흥업소가 많아 대구에서 가장 바쁜 이 지구대는 항상 인력난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7명의 젊은 피가 수혈돼 숨통이 트였고 업무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가끔 지구대에 주치자가 오셔가지고 관공서 주치 소란을 할 때는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미기가자를 집에 찾아드리고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는 보람을 느낍니다. 범죄에는 강한 경찰이 되고 싶고 시민들에게는 따뜻하고 친절한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대구에서 조순경 같은 신임 경찰이 지난해 310명이 선발돼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에 배치됐고 올해도 3차례에 걸쳐 349명을 뽑았습니다. 2013년 186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는데 공무원 연금 개혁 등의 여파로 지난해 150명 이상이 명예퇴직해 생긴 공백도 많이 채워졌습니다. 대구의 경우 지난 2013년 말 정원 대비 마이너스로 처음으로 돌아선 데 이어 오는 4월에는 250명 이상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인력이 대거 보강되면서 오는 7일자로 정원보다 1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북도 올해만 388명이 충원돼 지난해 말 정원보다 120명 적었던 인원이 현재는 정원 대비 70명 많아졌습니다.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민생 제한을 확립하는 데 그만큼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2017년까지 계속적으로 중원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장 치안 인력의 만성 부족 현상이 해소된 건 반길 일이지만 베테랑이 줄고 신임 경찰관이 급증한 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독도 주변 수역 통신 사각지대에서 어선의 안전관리를 도와줄 통신중개소가 생깁니다. 해양수산부와 경찰청, 수협중앙회는 독도에 국제표준의 선박교신용 통신중개소를 설치하고 독도 경비대 어선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중개소를 설치하면 선박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장비를 갖춘 어선은 유사시 긴급 버튼을 누르면 사고 사실과 함께 조난 위치를 알릴 수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보상 합의금에 대해 경주시가 시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 사용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존에도 경주시가 방패장 보상금을 선심성 사업에 낭비해왔는데 월성 1호기 보상금 524억 원도 또다시 최양식 시장이 선심 쓰듯 임기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민 생명을 담보로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졸속 추진한 만큼 지금이라도 보상금에 대해 주민 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사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영덕 강구면과 달산면 등 4개 면 지역 50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시행해 원전 반대 단체로부터 선심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검진은 방사선 보건원 전문의와 간호사, 약사 등 의료진 32명이 갑상선 호르몬 검사와 간염, 복부 초음파, 흉부 X선 등 종합병원 건강검진 수준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한수원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3차례 1,900여 명의 영덕 주민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 환경단체들은 한수원이 원전 예정지로 지정된 영덕 주민들의 반원전 정서를 희석하기 위해 50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열었습니다. 경상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주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설립된 광역단위 정신보건 전문기관으로 기획, 홍보, 정신건강증진, 생명존중 등 3개 팀의 10명이 근무합니다. 정신보건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정신보건사업 프로그램 개발, 지원,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자살 예방 사업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문화재청은 경주 호우총에서 출토된 청동 광개토대왕 명호를 국가지정보물 1878호로 지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주 호우총 출토 청동 광개토대왕명 호우는 415년 고구려 장수왕 당시 제작된 그릇으로 고구려가 아닌 신라 고분에서 출토돼 당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은 가운데 곳곳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 이어지겠고 한낮에는 조금 덥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은 가운데 곳곳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졌는데요. 내일은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구름만 조금 지나는 가운데 햇빛이 내리쬐겠는데요.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한낮에는 조금 덥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은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요. 포항 20도, 울진 경주 17도, 영덕은 18도로 낮겠는데요. 아침 공기가 다소 쌀쌀하니까요.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27도 내외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일교차는 1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하늘 보이면서 구름 조금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19도, 독도 20도로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4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지나면서 맑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토요일은 구름 조금 지나다가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당분간은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2015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에서 경주 천년한우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함께 2억 원의 축산 경영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경주 천년한우는 경주 지역 620여 개 농가에서 2만 7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1등급 이상 고급육 출현율이 90% 이상으로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은 생산과 도축, 유통 등 전 과정을 평가해 우수한 국산 축산물 브랜드를 선정하고 소비자에게 홍보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울진군이 상수도 분야 예산 효율화 노력으로 경상북도 최우수 지방재정혁신군으로 선정돼 오늘 10월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대회에 참가합니다. 울진군은 왕피천 하류인 근남면에 정수장을 설치하면서 지하 6m 복류수 대신에 45m 표층 지하수를 개발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없이 상수원을 확보하면서 주민 반대 민원을 해소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